번째 영상에서는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77페이지입니다. 두 개의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타이어 공장에서 만든 100개의 완제품이 있다고 하자. 완제품 생산 라인과 불량 여부를 하나씩 세밀하게 조사한 결과가 2-1과 같았다. 지금 여기 보시면 불량품이 있고 양품이 있고 불량품, 양품, 그 다음에 생산 라인 A냐 B냐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분류를 상대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여기 살펴보시면 불량품이 100개 중에 6개죠. 0.06, 4개죠. 0.04, 양품은 100개 중에 50개, 0.5, 0.4 이런 식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자, 완제품 중에 임의로 한 개를 추출했을 때 추출한 제품이 불량품이라고 하자. 이 추출된 불량품이 생산 라인 A에서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표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불량품이래요. 불량품. 불량품이 지금 보면 어디에 있는 게 불량품입니까? 요게 불량품이죠. 이 불량품 중에서 어느 라인에서 나왔다고요? A 라인이죠. 그럼 이 불량품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 불량품은 0.06 더하기 0.04 중에 0.06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10분의 6 계산하게 되면 5분의 3 이것이 뭐가 되느냐면 지금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 답이 되겠습니다. A에서 생산됐을 확률이 얼마냐. 즉 전체 불량품 중에서 A 라인에서 생산된 불량품을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조건부 확률의 공리를 한번 살펴보면 B가 0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해야 됩니다. 임의의 사건에 대해서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요 표현을 읽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안 하고 넘어갔는데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사건 B가 일어났다는 조건 아래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B에 대한 사건 A의 조건부 확률, 사건 B에 대한 사건 A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얘는 B가 일어났을 때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확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부 확률의 공리를 살펴보면 항상 그 값은 이것도 확률이기 때문에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 이 두 번째 거 B가 일어났을 때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여기가 먼저 해석해야 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B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PB가 되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는 거니까 A 교집합 B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식으로 적어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B가 일어났을 때 B 교집합 B니까 위에 분자도 PB, 분모도 PB 계산하게 되니까 얼마야? 1이죠.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A1하고 A2가 공집합이래요. 그랬을 때 즉 만나는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된 조건 확률은 A1 따로 A2 따로 해서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2-1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짝수일 때, 첫 번째로 나온 눈이 짝수가 될 때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3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눈이 짝수가 나오는 것은 주사위를 2번 던지니까요. 첫 번째 눈이 짝수가 나올 확률은 상당히 많죠. 몇 가지가 나올까요? 주사위는 짝수 아니면 홀수잖아요. 2번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은 전체 36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눈이 짝수일 확률은 18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18가지입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눈이 그럼 이런 걸 찾아야 되죠. 여기가 짝수이고요. 두 번째 눈에 나오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짝수는 뭐 있을까요? 2, 3, 4, 3, 6, 3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얼마? 6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주사위와 빨간색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초록색 주사위의 눈이 3이 나왔어요. 두 주사위 눈이 7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사건이잖아요. 초록 주사위가 3이 나왔다. 초록 주사위가 3이 나왔다. 그러면 3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가 막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가지수의 초록을 그린이라고 할까요? 3, 1, 3, 2, 3, 3, 3, 4, 3, 5, 3, 6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주사위의 눈이 여기 앞에 게지, 앞에 게 그린이라고 합시다. 요 앞에 게 그린이고 뒤에 게 레드라고 했을 때 주사위의 합이 7이다. 이건 합이 4잖아요. 이거 합이 5고 6이고 7, 8, 9 이렇게 세 가지가 되죠. 즉 전체 6가지 중에 3가지니까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 다음 2-13번요. 기상청에서 오늘 비가 올 확률이 60%, 내일 비가 올 확률이 50%,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비가 올 확률이 40%다. 오늘 비가 왔을 때 내일 비가 올 확률을 구하여라. 자, 여기 보시면 오늘 비가 올 확률, 오늘 비가 올 확률, 올 사건이라고 할까요? 오늘 비가 올 사건 A라고 하죠. 내일 비가 올 사건 B라고 하죠. 오늘 비가 올 사건이 A인데 그러면 0.6이잖아요. 내일 비가 올 사건은 0.5잖아요. 오늘 내일 이틀 연거본데 오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이렇게 0.4래요. 그랬을 때 조건 방법을 이렇게 구하는 거죠. A, 오늘 비가 왔을 때 내일 올 확률. 이렇게 돼야 되고요. 위에는 A, 표집합 B 0.6분의 0.4 3분의 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계산해도 되죠. 오늘 이렇게 우산이고요. 내일도 우산일 확률이 얼마입니까? 오늘 비 왔어요. 60%. 내일도 비 와요. 얼마요?
0.3이죠. 그 다음 오늘은 햇빛이에요. 근데 내일 비 올 수 있죠. 비가 오는 건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오늘 햇빛은 그럼 0.4겠네요. 내일 비 올 확률은 0.5.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0.2죠. 맞나요? 그런데 비 올 확률이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인데요. 아니죠. 저 오늘 비가 왔을 때 내일 비가 올 확률 아니까 이렇게는 하면 안 되겠네요. 이 부분 지워 넣으시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제가 다른 거랑 좀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워 넣으시고 칠판에 설명한 대로 저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 자, 곱셈 정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시면 81페이지에 나옵니다. 곱셈 정리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이용해서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이 곱셈 정리는 나중에 독립하고 많이 관련이 되는 건데 앞에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앞에서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이렇게 배웠거든요. B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되고 해서 B의 A 교집합 B는 PB 이렇게 쓰는 거.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것도 있고 또 얘는 A가 일어나는 거분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은 이거 곱하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해줘도 좋고 이렇게 해줘도 좋고 두 가지 다죠. 주머니 안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크기의 흰 구슬 7개와 검은 구슬 3개가 들어있다. 주머니 안에서 2개의 구슬을 한 개씩 차례로 꺼낼 때 처음에 흰 구슬이 처음에 흰 구슬이 나와야 되고요. 나중에 검은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했습니다. 처음에 흰 구슬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요? 10분의 7이죠. 그 다음 검은 구슬요. 꺼낸 구슬을 다시 넣지 않으니까 이제 공이 9개 나오고요. 구슬이. 그 중에서 검은 구슬 3개죠. 끝.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90분의 2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약분하니까 30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 3개의 붉은 공과 5개의 검은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무작위로 3개의 공을 꺼낸다. 처음 두 공이 모두 검은 공일 확률은 그랬습니다. 무작위로 3개의 공을 한꺼번에 꺼내는가 봐요. 자, 그러면 3개 공을 이제 순서대로 꺼내는가 보죠. 처음 두 공이 모두 검은 공이다. 자, 처음에 검은 공은 8분의 공이 8개니까 검은 공 5. 그 다음은 이제 검은 공 1개 빠졌으니까 전 7개 중에 4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처음 두 공이 모두 검은 공이니까 마지막에 있는 공은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처음 두 공이 이거니까 끝이네요. 그래서 처음 두 공이 이렇게 된다. 계산하면 끝이죠 이게. 약분하니까 2 되고요.
14분의 5 되겠습니다. 세 곳을 모두가 검은 공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처음에 8분의 5, 그 다음 7분의 4, 그 다음 6분의 3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씩. 약분하니까 2, 1, 약분하니까 1, 2, 4, 7, 28분의 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 기호를 쓰거나 체계처럼 그렇게 안 풀고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곱셈 정리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2-16 검은 돌 3개와 흰 돌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돌을 꺼낸다. 다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검은 돌을 꺼내고, 처음에 검은 돌을 꺼낼 확률이 얼마죠? 검은 돌이니까 7분의 3 아닙니까? 7분의 3 곱하기. 두 번째는 흰 돌을 꺼내는데 다시 주머니에 넣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흰 돌을 꺼내야 돼요. 처음에 검은 돌을 꺼내고 두 번째는 흰 돌을 꺼내야 된다.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 차이점이 뭔가요? 얘는 집어넣는 거고 얘는 집어넣지 않는 거고 그렇네요. 얘 보니까 이제 하나 꺼냈으니까 집어넣지 않으니까 6개 중에 흰돌 4개 이렇게 되죠.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약분하고 7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는 처음에 검은 공 꺼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럼 7개 중에 4개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니까 7, 7이 49분의 3, 4, 12 이렇게 해서 확률이 서로 달라지죠. 그죠? 계산해보면 이게 7, 7이 49, 7, 7이 14 그래서 여기 확률이 조금 더 큰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세션 뭐에 해당하는 걸 공부했느냐면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독립사건과 베이즈 정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사건부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사건은 우리 교재 84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사건 A, B에 대하여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다른 사건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라고 하는데 여기 A가 빠졌네요. A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A, B는 서로 독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식이 어떻게 적혔을까요? 이거잖아요. 이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는 건데 그냥 A가 일어나는 것. 얘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B가 일어나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요 식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 식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면은요. 원래 이 식은 이렇게 된다고 했죠. B에 B. 그런데 이 부분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나 그냥 어떻게 돼요? 독립인 경우에는 A가 그냥 일어나나 같다 했죠. 그래서 여기 분모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A 교집합 B의 확률은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 어떤 경우에 독립인 경우에 이런 게 성립합니다. 그럼 거꾸로 어떤 두 사건이 독립이냐 종속이냐를 알아볼 때는 두 사건 A, B의 교집합과 각각 A와 B의 확률을 곱해서 그것이 같으면 독립, 그렇지 않으면 종속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나오는 여기 사실들은 한번 학생들이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가 서로 독립이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인 경우 이 위에 네 가지가 다 이렇게 성립하고요. 그다음 배반, 독립, 종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사건도 잘 이렇게 정리를 해두도록 하십시다. A, B가 서로 배반이면 서로 종속이고요. 종속이면 배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조건이 뭡니까? 배반이죠. 배반. 배반이라고 하는 건 디스조인트한 겁니다. 두 개가 서로 만나지 않는 거예요. A, B가 서로 독립이면 AB는 결코 배반이 아니다. 그 다음 A, B가 서로 종속이면 1번하고 3번은 여기 보시면 배반이면 종속은 되는데 종속이면 배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돼요. 이 역은 그래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반이 여기에 있고 종속이 이렇게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반이면 다 종속이지만 종속은 배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84페이지와 8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그 수업이 끝난 후에 천천히 한번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꼼꼼히. 그래서 꼼꼼히 잘 읽어보셔야 좀 더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86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가 1, 2, 3, 4, 5, 6, 7, 8이고요. A는 2, 5, 7, B는 2, 4, 8입니다. A와 B는 서로 배반이냐 그랬습니다. 그림 그려볼까요? A, B. 겹치는 부분이 있죠. 2.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죠. A와 B는 서로 배반입니까? No. 왜요? 여기 2가 있잖아요. 2가. 그럼 서로 독립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P, A 교집합 B를 한번 구해볼게요. 얼마일까요? 2 하나 있죠. 지금 8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A의 확률은 얼마일까요? 8분의 3입니다. B의 확률은 얼마일까요? 역시 8분의 3입니다. 두 개를 곱하면 PA 곱하기 PB를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88이 64분의 9입니다. 다르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독립이냐? 아닙니다. 종속 되겠습니다.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고 종속이 아니면 독립이거든요. 그래서 2-17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2-18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A. 자, 그럼 A는 뭘까요? 2의 배수니까 2, 4, 6.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 3, 6. A, B가 독립인지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A 교집합 B부터 구해보죠. A 교집합 B가 있을까요? A 교집합 B 봅시다. 6이 있네요. 6. 즉 6개 중에 하나고요. 자, A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6분의 3. B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6분의 2. 이 계산하면 2분의 1이고요.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PA 곱하기 PB를 하게 되면 6분의 1. 같죠? 오케이. 그래서 독립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얘가 독립이면 이 뒤에 있는 것도 이것도 독립입니다. 앞에서 성질 있었죠. 하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B의 여집합 컴플리먼트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A와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해보면 A하고 2, 4, 6 이렇게 있는 게 얼마냐? 2, 4 이렇게 두 개 들어있죠. 따라서 이거의 확률은 6분의 2, 즉 3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될 확률은 6분의 4죠.
즉 P, B 여집합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PA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고요. 여기는 얼마예요? 3분의 2고요. 따라서 PA 곱하기 PB 여집합을 하게 되면 3분의 1입니다. 같죠? 그래서 이 경우도 서로 동립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독립이나 종속이나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1, 2, 3, 4라고 적힌 4개의 공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낼 때 A, B, C가 다음과 같다. 독립이냐 종속이냐 이렇게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A와 B는 독립입니까? 그랬습니다. 전체 이 오메가가 1, 2, 3, 4죠. A의 확률 얼마입니까? 2분의 1입니다. 요거 확률이 2분의 1이고 2분의 1입니다. A 교집합 B가 1이죠. 1. A 교집합 B 이런 거 구해야 되거든요. 1입니다. 즉 4분의 1이고요. A의 확률과 B의 확률 각각 곱한 게 또 2분의 1이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 독립입니다. 그 다음 A와 C도 볼까요? 역시 교집합이 여기도 보면 A 교집합 C가 역시 1이어서 얼마입니까? 4분의 1이고요. 2분의 1, 2분의 1 역시 계산하니까 역시 또 4분의 1이어서 얘도 독립입니다. B 교집합 C는 가만히 보면 1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4분의 1이고 2분의 1도 곱하기 C 확률도 2분의 1 이것도 역시 독립입니다. 그럼 A, B, C가 다 독립이냐?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뭐가 될까요? 1이죠. 1. 즉 6분의 1입니다. A 확률 2분의 1, B 확률 2분의 1, C 확률 2분의 1 다르죠. 그래서 얘는 독립은 아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네 번째 독립사건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 베이지 정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배운 그 조건부 확률이 2개짜리만 배웠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확장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까다롭거나 복잡한 문제는 아니고 꼭 풀어봐야 될 그런 문제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 정리입니다. 집합이 아닌 어떤 집합 A에 대하여 집합 A의 부분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부분집합을 하나의 이러한 집합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썼을 때 이것을 집합 A의 분할이라고 하는데 이 A가 이렇게 분할이 된다는 것은 이 말이에요. A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쪼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A1, A2, A3, A4 뭐 이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공집합이죠. 그죠? 교집합 다 합치면 전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A1도 전체 A에 들어가고 여기는 A3도 전체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요? 파티션, 분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쉬운 이그젬플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걸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실수 전체입니다. 실수 전체인데 이렇게 해서 이걸 분할하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2의 배수. 2의 배수 아닌가. 이렇게로 구별하면 이게 좋은 말로 하면 짝수. 요거는 홀수. 이렇게 하면 분할된 거잖아요. 그죠? 요 짝수, 홀수를 가지고 A1이라고 하고 짝수를 갖고 A2라고 하면 A1은 A의 전체에 들어가고 두 개의 교집합, 공집합이고 다 합치면 전체 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1부터 AN이 표본 공간 오메가의 분할이고 각각의 확률이 0보다 크면 이게 이제 성립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 조건부 확률의 확장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났는데 이제 A가 종류가 몇 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도만 우리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직접 해보면 되니까 미리 이런 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됩니다. P의 AI의 사전 확률이라고 하고 B가 일어났을 때 AI가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사후 확률, 뒤에 일어나는 확률이다. 이렇게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다음 그림 중에 4개의 상자에서 각각의 흰 공과 검은 공이 들어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자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임의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흰 공이라면 자, 꺼낸 공이 흰 공이라. A. 각각의 상자를 선택할 기회가 모두 동등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자를 선택할 확률이 같기 때문에 이 상자 선택할 확률이 얼마입니까? 4개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더하기. 여기도 역시 4분의 1이고요. 상자를 첫 번째 상자, 두 번째 상자, 세 번째 상자, 네 번째 상자 이렇게. 자 여기는 5분의 흰 공이니까 2, 3분의 2, 2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60분의 3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B 볼게요. 동전을 3번 던져서 3번 나오면 앞에 상자. 동전 3번 나올 확률이 얼마죠? 앞면이 나올 확률. 3번 던져서 3번 다 나와야 되니까 8분의 1이잖아요. 이때 요 경우가 얼마예요? 8분의 1이죠. 그 다음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는 얼마가 될까요? 앞면이 2번 나오는 거는 그 고등학교 때 배운 걸로 치면 이거잖아요. 3번 중에서 2번인데요. 앞면이 2번, 뒷면이 1번 이렇게 쓰는 거죠. 계산하면 이게 얼마일까요? 8분의 3. 8분의 3이죠. 그 다음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것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3번 중에 앞면이 한 번 나오는데요. 앞면이 나올 확률 1번, 뒷면이 나올 확률 2번. 이것도 계산하면 역시 8분의 3 될 겁니다. 그 다음 앞면이 나오지 않을 확률 얼마일까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뭐가요? 2분의 1 앞면 나오는 게 안 나오고 뒷면이 3번 나오고. 이거 보고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이거는 그렇게 치면 3번 중에서 3번인데 앞면이 3번, 뒷면이 0번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8분의 1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8분의 1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A 상자. 여기서 이제 흰 공을 꺼내야 되죠. 흰 공 꺼낼 확률 얼마입니까? 역시 2분의 1이죠. 여기서 흰 공 꺼낼 확률은 5분의 2고요. 그 다음 C에서 흰 공 꺼낼 확률은 3분의 2, 여기서는 2분의 1 해서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40분의 21 정도의 값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앞에 동전을 선택할 확률이 균등한 경우와 동전 던졌을 때 앞면에 상자를 선택하는 게 다를 때 계산하는 방법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개의 공장 A1, A2, A3가 동일한 제품을 각각 50, 30, 20%씩 이렇게 만들고 있답니다. 이때 각 공장에서 생산한 전 제품의 불량률이 각각 6%, 3%, 2%래요. 어떤 소비자가 구입한 게 불량품이래요. 이용의 조건이죠. 어떤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 한 개가 불량품인데 이게 A1 공장일 때는 얼마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A1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야 되죠. A1은
만드는 게 얼마를 만들어요? A1부터 볼까요? A1은 전체 50%를 만들고 이 중에 불량률은 0.06이고요. A2는요? 0.3을 만들고 0.03이고 A3는요? 0.2고 0.02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고 요 세 개를 다 더했는 거 분해. 계산하면 얼마죠 이게? 2분의 1, 100분의 6. 그래서 이거는 100분의 3 이렇게 되고요. 얘는 계산하면 10분의 3, 100분의 3, 1000분의 9, 100분의 30 이렇게 쓸까요? 그럼 얘는 10분의 2, 100분의 2, 1000분의 4. 다 더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1000분의 39, 43 중에 어디에요? A라고 그랬어요? 1000분의 30. 계산하면 43분의 30.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그죠? 자, 그 다음 22번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학생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고 2번은 학생들이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고 연습 문제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3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22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시공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레미콘 공장에서는 시공 현장으로 운반되는 레미콘 트럭에서 콘크리트 공시체를 무작위로 수집하여 7일간 양생한 후에 검사를 실시한다. 이 레미콘 공장의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과거 기록에 의하면 80%가 양호하거나 만족스러운 품질이었다.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이 양호한지를 보증하기 위해 검수자는 수집된 공시체들 중에 하나의 최소 압축 강도 통과 시험을 실시한다. 통과 확률이 얼마냐면 0.9고 불량 품질의 공시체가 통과 확률은 0.1. 여기는 양호한 품질의 통과 확률은 0.9 이렇게 돼 있다. 콘크리트 공시체가 시험에 통과해야 된대요. 그러면 통과해야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통과했을 때 그게 양품이다. 자, 통과하려면 80%가 양호하다니까 0.8 곱하기 양호한 거에 0.9는 이렇게 어떻게 통과했고요. 불량스러운 것에서도 0.1만큼 이렇게 통과했다는 거죠. 이거 분의 양호한 거 얼마예요? 0.8 곱하기 0.9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다 100을 곱해버릴까요? 100, 100, 분모도 100 곱하고 분자도 100 곱하면 여기 72, 여긴 2, 여기 72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74분의 72 이렇게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B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학생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제에 대해서 연습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보면 92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조금 애법되죠. 좀 많네요. 25문제. 기간은 2주일 정도 드릴 겁니다. 문제는 다 워드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 워드도 좋고 한글도 좋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또는 또 아이패드로 이렇게 글을 인식시켜서 그 위에다 문제 풀어도 상관없고 상관없습니다. 손으로 적어도 손으로 적으면 손으로 적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압축해서
하여튼 뭐 문제를 푸는 건 문제는 무조건 다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번 같이 성립함을 보여라 이런 문제는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성립함을 보여라 이런 문제는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런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 뭐 2-2번이 보여라 그 다음에 2-13번 같은 게 또 보여라 그런 것들 제외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저는 보시면 아시겠죠? 앞에 거 보면 뭐 분수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분수로 적으셔도 좋고 그 분수를 계산기를 이용해서 소수 형태로 적으셔도 좋고 아무튼 그렇게 잘 과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한이 2주일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 챕터가 끝나면 이렇게 연습 문제들이 과제로 쏟아지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3주차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